자, 이번 시간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름이 정말 길어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 했죠? 뜯어보라고 했죠. 자, 어떻게 뜯어봐야 돼요? 일단 아는 말을 찾는 거죠. 상호작용, 우리 이건 알죠. 그쵸? 나와 상대방이 무엇인가 주고받는 거. 상호작용. 근데 앞에 상징적이라는 말이 붙었네? 요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 요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상징이 뭘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상징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징을 사용해서 상호작용한다는 것 같기는 한데 상징을 사용한 상호작용은 과연 어떻게 일어난다는 걸까? 요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상징이 뭔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상징이 뭐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것. 그걸 우리는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분필이라는 글씨가 있죠. 자, 분필. 이 글자는 분필 그 자체를 의미할까요? 아니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럼 분필은 뭐예요? 요게 분필이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분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 그렇죠? 이런 게 상징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자, 이게 상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언어와 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언어와 문자 말고도 상징은 많아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이런 몸짓을 보여주었다고 해봅시다. 무슨 뜻이죠? 이해가 잘 안 된다 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는 요거 무슨 뜻이에요? 지나가도 좋다 라는 의미의 신호죠. 그래서 이런 몸짓이나 신호 다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는 이런 것을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상징이 뭐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해석이 필요한 것. 잘했습니다. 자, 그럼 상징이 뭔지 알았으면 상징을 사용해서 상호작용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예시를 한번 들어서 같이 이야기해 볼 건데 이 예시를 들려면 여러분이 잠깐 이렇게 역할에 입혀야 돼요. 어떤 역할이냐? 식당 아르바이트생. 자, 지금부터 여러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가게 앞으로 정말 멋진 차가 딱 한 대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한 손님이 내려서 가게로 들어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음식을 내어드렸고 이분이 음식을 다 드셔갈 때쯤에 자기 주위를 이렇게 주섬주섬 살피더니만 갑자기 자기 차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자, 이때 여러분은 이분에게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게 상황 1번이에요. 자, 상황 1번 기억해 두시고 상황 2번도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가게에서 어떤 손님이 좀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고 조금 씻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한 손님이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해서 내어드렸더니 허겁지겁 막 드시는 거죠. 허겁지겁 드셨어요. 그러더니 거의 다 드셔갈 때쯤에 또 주위를 주섬주섬 살피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봤다고 해봅시다. 그때 여러분은 이분에게 뭐라고 반응할 것인가? 이게 상황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상황 1번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상황 1번에서 여러분은 이 손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자, 1번.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저기 혹시 계산을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머, 저 도둑이다. 잡아야 돼. 그쵸?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아마도 1번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없지는 않죠. 이분이요. 가게로 걸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많은 상징을 던져줬어요. 자, 어떤 상징을 던져줬죠?
멋진 차, 고급스러운 옷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상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 상징을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 걸친 옷과 타고 온 차를 보니 부자인 것 같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부자로 의미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분이 어떤 상징을 또 여러분에게 던져주냐면요. 주섬주섬 쳤더니 문 밖으로 나가는 몸짓을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 상징을 받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부자인 것 같은데 밥을 먹고 그냥 갈 리는 없고 아마 차에 가는 거 보니까 차에 지갑을 두고 왔는가 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아까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혹시 계산은 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1번의 반응을 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상황 2번의 경우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상황 2번에서의 손님은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상징을 던져주죠. 어떤 상징인가요? 남루한 행색, 씻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이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행색을 보아하니 조금 가난한가?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좀 가난한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또 이분이 여러분에게 상징을 던져주는 거예요. 어떤 상징을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문 밖으로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가난한데 밥을 먹고 그냥 나가네? 혹시 그럼 도망을 가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도둑이야 잡아라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 1번과 상황 2번은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게로 들어와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 그런데 상황 1번과 상황 2번에서 여러분의 반응은 어때요? 다르죠. 왜 다를까? 그렇죠. 이 상대방이 나에게 던져준 상징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해석해서 정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한 사람은 부자로 정의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정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상징적 상호작용으로는요,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는 상징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능동적인 주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내용을 한판 정리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상징을 받아들여서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인간은 자율적이고요,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아까 상황 1번을 부자라고 해석하고 2번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건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다. 자, 그 다음,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할 때 무엇이 개입된다? 그렇죠. 상징을 사용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상징이 뭐였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 이 해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의미 부여가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는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는 아까 우리 예시에서 봤었던 상황 1번과 상황 2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 1과 2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왜 반응이 달라요? 맥락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던져준 상징들이 달랐고 내가 그 사람을 정의한 게 달랐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에 관심을 둡니다. 서로 어떤 상징을 주고받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래서 장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사회문화 현상에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심층적인 이해,
깊이 있는 이해죠. 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겠어요?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맥락, 어떤 상징을 서로 주고받았냐, 아주 작은 부분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 단점 볼게요. 자, 지금 이야기한 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이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그러나 우린 앞에서 배웠죠. 사람은 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 구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사람들은 상징을 받아서 스스로 해석하는데 뭐하러 구조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비판받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